여러분, 혹시 꽃 한 송이를 사려고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지불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는 아이작 뉴턴이 주식 투자 한 번에 전 재산을 날렸다는 이야기는요? 오늘은 인류가 가진 탐욕이라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3번이나 멈춰 세웠는지 그 충격적인 결말을 먼저 스포일러 해드리려고 해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18세기 영국의 남해 회사, 그리고 20세기 말의 닷컴 버블까지.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결국 본질을 잊은 대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생존 비결까지 전부 공개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감정, 바로 광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버블이라고 부르죠. 왜 똑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눈이 멀어 실체도 없는 것에 전 재산을 걸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300년 전의 튤립 광풍이나 20여 년 전의 닷컴 버블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인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조선왕조실록만큼이나 정교한 역사적 사료와 최신 경제학 논문을 통해 버블의 생성부터 붕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남들이 가즈아를 외칠 때 냉정하게 탈출구가 먼저 찾는 상위 1%의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17세기 네덜란드로 떠나볼까요? 당시 네덜란드는 전 세계부의 절반이 모인다고 할 만큼 엄청난 황금기였어요. 돈이 넘쳐나니 상류층은 남들과 다른 희귀한 것을 원했고 그 타깃이 바로 튤립이었습니다. 특히 꽃잎에 불꽃 같은 줄무늬가 있는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같은 품종은 부의 상징 그 자체였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첫 번째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열광했던 그 화려한 줄무늬가 사실은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병에 걸려 꽃이 죽어가며 내는 마지막 비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비실거리는 꽃의 병색을 보고 아름답다며 전 재산을 쏟아부은 거예요. 1937년 당시 이 꽃 한 알의 가격은 무려 5,500플로린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암스테르담 요지에 있는 최고급 저택 한 채와 마차, 정원을 통째로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답니다. 일반적인 숙련 노동자의 연봉이 150에서 300플로린이었으니 평생을 일해도 못 살 꽃 한 송이에 전 국민이 매달린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흔히 알려진 야사를 경계해야 해요. 흔히 튤립 버블로 네덜란드 경제가 폭망했다고들 하죠. 하지만 역사학자 앤 골드가 교수의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골드가는 당시의 재판 기록과 공증 문서들을 샅샅이 뒤졌는데 놀랍게도 튤립 때문에 파산해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자살했다는 기록을 단 한 건도 찾지 못했거든요. 실제 거래는 대중 전체가 아니라 부유한 상인들과 지식인들 사이에 그들만의 리그였던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튤립으로 나라가 망했다고 알고 있을까요? 그건 당시 종교계와 지식인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투기는 죄악이라는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과장했기 때문이에요. 버블의 실체는 경제적 파멸보다 신뢰와 명예를 중시하던 네덜란드 사회에 닥친 도덕적 공포에 더 가까웠던 셈이죠. 이제 18세기 영국으로 가보죠. 튤립이 꽃이라는 실물이라도 있었다면 1720년의 남해 회사 버블은 훨씬 더 정교한 금융 설계의 산물이었어요. 남해 회사는 영국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남미 무역 독점권을 따냈습니다. 회사는 사람들에게 남미는 금과 은이 넘쳐나는 엘도라도라며 엄청난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죠. 문제는 당시 영국이 스페인과 전쟁 중이라 남미에 배 한 척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1월에 128파운드였던 주가가 8월에는 무려 1000파운드를 돌파했으니까요. 이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아이작 뉴턴도 이 파티에 참여합니다. 처음엔 일찍 팔아서 7000파운드의 수익을 냈던 뉴턴은 주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최고점에서 전 재산을 다시 쏟아부었고 버블이 터지면서 현재 가치로 약 26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날리게 되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는 뉴턴의 탄식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남해 회사 거품이 꺼지자 영국 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옥에 갔고 분노한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켰죠. 영국 의회는 이를 막기 위해 버블 액트라는 법을 만듭니다.
국왕의 허가 없이는 주식회사를 세울 수 없게 만든 이 법은 무려 100년 넘게 유지되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이 강력한 규제는 사기를 막아주긴 했지만 영국의 초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투기를 잡으려다 경제의 성장 엔진까지 꺼버린 꼴이었죠. 버블의 뒤끝은 늘 이렇게 가혹합니다. 개인의 파산도 비극이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과도한 규제가 사회 전체의 기회를 뺏어가는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로 더 가까이 와볼까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라는 마법 같은 단어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기업 이름 뒤에 닷컴만 붙이면 수익이 단 1원도 없어도 주가가 수십 배씩 뛰던 시절이었죠. 나스닥 지수는 5년 만에 600% 이상 상승하며 광기를 뿜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패츠닷컴이 있었습니다. 양말 인형 마스코트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이 회사는 굴리면 굴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어요. 사료 같은 무거운 물건을 공짜로 배송해주니 팔면 팔수록 손해였던 거죠.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방문자 수만 많으면 언젠가 돈을 벌 거라는 환상에 빠져 주식을 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상장 9개월 만에 파산했고 닷컴 버블 붕괴로 증발한 시가총액은 무려 5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의 제국을 건설한 기업이 있죠.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당시 주가가 100달러에서 6달러까지 90% 넘게 폭락했어요. 하지만 아마존에게는 다른 기업에 없던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프 베조스의 미친 타이밍입니다. 베조스는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2000년 2월 시장이 아직 광기에 취해 있을 때 6억 7,2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현금을 꽉 쥐었습니다. 단 한 달만 늦었어도 자금 조달은 불가능했을 거고 아마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둘째는 현금 전환 주기라는 경영 전략입니다. 아마존은 고객에게 돈은 즉시 받고 공급업체에는 나중에 결제해주는 구조를 만들어 물건이 팔릴수록 회사에 현금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미래의 꿈을 팔 때 아마존은 당장의 현금을 챙겼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를 뒤흔든 3대 버블을 통해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튤립의 화려한 바이러스에 속았던 네덜란드 사람들, 남들만 부자가 되는 공포를 견디지 못한 뉴턴, 그리고 실체 없는 트래픽에 열광했던 닷컴 투자자들까지.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이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하죠. 버블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 해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대중이 확신하는 호재 속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같은 함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주변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흔들리는 내 마음, 즉 포모를 다스리는 자만이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셋째, 결국 위기에서 나를 구하는 건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현금과 본질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역사